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이제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면 무브화 특성, 발전기, 뭐 모든 기계에 다 마찬가지지만, 직류 발전기에서도 무브화 특성이라는 게 있고 외부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무브화 특성은 부하가 없을 때, 지금 회로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부하가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 회로가 이런 회로죠. 여기에서 이제 뭘 측정하냐면 여기에 계좌 전류에 전류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부하 쪽에 전압계를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부하 특성입니다. 그래서 계좌 전류하고 단자 전압 간의 관계를 표시를 하는 건데, 이 단자 전압은 부하가 전류가 지금 제로이기 때문에, 부하 전류가 제로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안에 무슨 여기 전기자의 저항이 있죠. 이 저항이 있는데 내부 저항, 이 저항 성분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는 ohm의 법칙에서 전압 곱하기 전류죠. 저항 곱하기 전류죠. 근데 RA가 일정 값을 가지고 있더라도 I가 0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내부 유기 기전력하고 이 단자에서 측정되는 전압, 단자 전압이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문제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나올 겁니다. 단자 전압이 뭐 몇 볼트일 때 유도 기전력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이건 이제 포화곡선인데, 포화곡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하자면 수식을 이제 좀 해봤습니다. 엑셀로 계좌 전류가 0부터 이제 10A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기 계좌 전류고, 자속은 이게 포화가 됩니다. 그 물질의 특성이 이게 자속을 갖다가 전부 다 전류가 흐른다고 그 100% 자속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 능력치, 물질 자체의 능력치 한계 때문에 자속 포화가 일어나는데, 요 값은 제가 임의로 적어줬고, 이렇게 됐을 때 유기 기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유기 기전력 E는 K 파이 N이라고 됐죠. K는 1이라고 잡아주고, N, 회전수는 3이라고 일단 임의로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1 곱하기 C3이 어디 갔죠? C3. 자속에다가 여기 3, 회전수 3이고 K는 1 이렇게 잡아줬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요. 그 계산값이 이제 이 그래프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속은 이렇게 포화가 되고, 자속이 포화가 되니까 유기 기전력도 이렇게 포화가 되더라. 이런 걸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외부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죠. 회로도가 여기에 이 회로도에 외부에 부하를 달아줍니다. 부하를 달아줘서 이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하고 부하 양단에 걸린 인가되는 전압, 단자 전압, 여기를 측정해서 그래프로 표시하는 게 외부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특성상으로도 보면 이게 외부 특성은 아주 이제 그 발전기 내부에 내부 저항이 얼마냐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내부 저항 RA라는 게 있다고 하면 전류가 이제 이게 부하 저항 RL이 작아지면 결국 뭐냐면 부하가 커진다는 거죠. RL이 작아지게 되면 부하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하 전류가 커지게 되죠. 부하 전류가 커진다 라고 하면은 뭐냐면 여기 RA가 아무리 작더라도 얘가 비슷하게 작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커지면 여기서 소비되는 그 전압 강화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RA 저항이 1ohm일 때는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단자 전압이 줄어드는 게 적은데, 이 뭡니까? 내부 저항이 RA 내부 저항이 좀 크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떨어지죠. 그래서 내부 저항이 얼마나 작으냐,
라는 거를 이제 판단할 때 이 외부 특성 곡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특성이에요. 뭐 여기도 제가 이제 실제로 한번 요 그래프를 수식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자료실은 아직 안 올렸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하고 타여자 발전기의 무바 특성 그 다음에 외부 특성 이렇게 했고 측정하는 방법도 여기 회로도 그려놨죠. 그 다음에 직분권 발전기 이런 형태로 결선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무부하 특성 부하를 안 달았을 때 계좌 전류하고 IF로 흐르는 계좌 전류 그 다음에 단자 전압 이렇게 측정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외부 특성은 부하를 이렇게 달아주고 이때에 부하 전류하고 단자 전압을 측정해서 외부 특성을 관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직권 발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권 발전기는 무부하 특성이 없어요. 지금 이게 직권 발전기 회로도인데 직렬로 연결한 겁니다. 계좌 건선 여기 계좌 건선으로 전류가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이제 전기자로 바로 직렬로 연결이 되죠. 여기가 전기자가 되는데 이 전기자를 거쳐서 또 출력을 바로 나가요. 그래서 회로도로 보면 이런 회로도가 되겠죠. 이런 회로도. 이 회로도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회로도를 잘 보시면은 전기자에서 전류를 생산합니다. IA라고 하는 전류. 기전력도 생산하고 전류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전류는 뭐냐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IF하고 같아져요. IF하고 같아지고 그 다음에 부하 전류하고도 같아집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무부하일 때 부하가 여기 안 달려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폐회로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야 전류가 IA가 발생하면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데 전류가 안 흐릅니다. 전류가 안 흐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IF도 0이라는 거죠. 얘도 0입니다. IF가 0이라는 거는 얘가 이 계좌에다가 자속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속 여기서 자속을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못 만들죠. 전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속 파일을 못 만들면 결국 뭡니까? 기전력도 없어지죠. E는 K-파이 N에서 기전력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무부하 특성이라는 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부하 특성은 없고 외부 특성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외부 특성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 보시면 직권 같은 경우는 앞에 이 부분은 분권이나 타여자하고 비슷해요. 포화가 일어나는 부분까지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일정 정도 전류가 증가할 때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RL이 여기 부하 전류입니다.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는 건 RL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굉장히 작아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전류가 일정 한계를 넘어가면 그래프처럼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죠. 전압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왜 전압이 뚝 떨어질까요? 여기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여기 어느 저항이고? 여기 단자 전압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데 잠깐만요. 좀 갑자기 좀 생각이 좀 안 나네. 좀 정지시켰다가 이게 전류가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엄청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만약에 얘가 거의 0.1ohm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0.1ohm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여기 저항이 좀 크잖아요. RA하고 RF라고 하는 저항이 부하 저항보다 큰 경우가 됩니다. 부하 저항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은 전압 변동률하고도 좀 관계 있는 부분인데 내부 저항이 너무 커졌어요. 내부 저항이. 내부 저항이 엄청 커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부하 저항이 엄청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 커져 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내부 저항이 내가 부하 저항이 0.1ohm으로 줄어드는데 내부 저항이 막
약 한 5ohm이다. 뭐 이 정도가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이 RF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것도 큰 값은 아니지만 요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얘가 0.15ohm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제 엄청 부하를 많이 쓴다는 거죠. 많이 쓰게 되면 저항이 줄어들어서 전류가 엄청 크게 흐릅니다. 많이 흐르게 되면 이쪽에서 5ohm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100V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100V를 만들었다고 하면 5ohm에서 5ohm하고 여기가 몇 ohm이죠? 0.1ohm이죠. 그러면 5ohm에서 얼마가 들어갑니까? 약 90V가 여기서 전압가가 다 일어나죠. 90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95V 이상이 여기서 다 일어날 거예요. 여기는 5V 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1학기 때 그거 배웠죠? 회로 이론. 회로 이론 배웠잖아요. 그죠? 저항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직렬로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5ohm이고 여기가 0.1ohm이다. 100V다. 전압이 어디서 전압 강화가 다 일어납니까? 여기에 몇 볼트 걸리나요? 공식 있죠? 여기 V1, V2로 가면 V1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V 이거 있죠? 배웠죠? 여기가 지금 5ohm이고 5, 0.1 하면 5.1이고 여기가 5가 되니까 5.1분의 5 하면 거의 98V 정도가 여기 100이니까 지금 계산을 좀 계산하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뭐 98V 정도가 여기 다 걸려요. 여기 다 걸리고 여기 단자 전압 우리가 측정하는 단자 전압은 2V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커질수록 더 이런 현상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특성을 나중에 뭐 이용하는 어떤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것 때문에 부하를 너무 크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공식 외부 특성에서 이제 중요한 공식은 뭡니까? V는 단자 전압 V는 E-IA RA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기본 공식이라고 보면 이 공식에서 IA 부분하고 RA 부분을 우리가 그 회로도에 맞춰 가지고 변형을 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 IA는 어떻게 됩니까? IA는 IF하고 같고 I하고 같죠. 그래서 이 IA는 IF를 넣어줘도 되고 I를 넣어줘도 돼요.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I를 넣어줘도 된다. 문제에 뭐 전기자 전류를 안 넣어주고 부하 전류가 얼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RA 같은 경우는 여기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하고 얘가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저항은 여기 직렬 저항이니까 두 개 더해 줘야 되죠. 그래서 RA 대신에 RA 플러스 RF 이 두 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회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회로도를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좀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권 발전기 부분 살펴볼 텐데 복권 발전기는 뭐 여기는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권 발전기 풀어내는 문제는 크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내분권에서 회로도를 이렇게 그려내고 이제 뭐 풀면 되겠지만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복권 발전기는 가동 복권이라는 게 있고 차동 복권이 있습니다. 가동 복권은 분권하고 직권, 직권의 뭡니까? 기자력이 같은 방향이다. 자속이 같은 방향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속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압이 증가하죠. 자속이 커지면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K-N에서 얘가 증가하면 이도 증가하겠죠. 요게 이제 가동 복권이 되는 거고 차동 복권은 분권하고 직권 기자력이 반대가 되니까 자속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죠. 뭐 여기도 보면 과복권이 있고 평복권, 부족복권 이런 게 있는데, 과복권은 너무 이제 뭐 직권 계좌를 많이 감아주는 거, 직권 계좌를 너무 많이 감아서 자속이 너무 많이 커지는 게 과복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복권은 뭐 평범하게 보통으로 감아줘서 좀 뭐랄까 중용의 덕이라고 해야 되나, 딱 중간 정도 된다 보는 거. 부족복권은 직권을 너무 적게 감아가지고 뭐 별로 더해진 것 같지도 않은, 이제 여기에 부족복권이라고 보면 되죠. 그냥 참고로 한 번씩 나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차동복권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차동복권도 이제 우리가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한 번씩 어떤 특수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력을 상실시켜 가지고 뭡니까 전압을 낮춰주잖아요, 그죠? 기전력을 낮춰주는데 왜 이렇게 낮춰주는 게 필요하냐 했더니, 이런 경우에 특수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특성이 좀 필요하고요.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게 좀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여기 보시면 용접기 전원에 많이 쓰는데, 거기서 쓰는 특성이 수화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화 특성. 수화 특성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화 특성은 뭐냐면, 부하 전류가 감소했을 때 단자 전압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하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전류 특성. 요게 이제 수화 특성입니다. 잠깐만,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요. 수화 특성 일단 부하 전류 증가로 바꿔줬고, 자, 그래프상으로 보겠습니다. 과복권 같은 경우는 전압이 이제 직권을 많이 감아줬기 때문에 전압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평복권은 조금 이제 적당한 형태로 나오죠. 그 다음에 부족복권은 덜 감아줬기 때문에 전압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부족복권, 여기가 차동복권인데, 차동복권에서 이제 이 부분을 수화 특성이라고 합니다. 수화 특성. 자, 보면은 이제 가로축이 전류잖아요. 가로축이 전류가 이제 증가를 합니다. 부하 전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압이 되는데, 부하 전류가 점점 증가하다 보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전압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다가 부하 전류가 좀 더 커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전압이 뚝 떨어지면서 요런 값이 나오는 거죠. 요 부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압은 여기서 여기 사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아주 크게 변화되는데,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 값은 거의 일정하죠. 전류가 아주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요 사이에서 전류는 요 정도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류 값이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수화 특성, 전압이 크게 변하는데 전류 값은 변하지 않는다.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우리가 정전류원이라고 해서, 전류값이 일정하다는 것은 이게 정전류원이 되죠. 정전류원. 그래서 정전류원은 용접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항상 일정해야 그 에너지 뭡니까? 열하고 에너지, 뭐 여기서 이제 온도가 발생하겠죠. 온도가, 전류값이 일정해야 온도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용접을 할 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그 용접을 아주 안정적으로 하는데 쓰는 게 수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화 특성은 앞에 있는 요 부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전류가 아까 감소라고 했는데 전류 증가로 바꿔주세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전압 변동률하고 이제 남아있는 게 전압 변동률하고 병렬 운전이 남아있는데, 예제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병렬 운전은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죠. 전압 변동률은 뭐냐면, 여기 뭔가, 무부하일 때는 단자 전압에서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유도 기전력과 같죠. 그래서 무부하에서는 전압 변동률이 없어요. 무부하에서는 전압 변동률이 없다. 여기 좀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안 적었네. 근데 전압 변동률은 뭐냐면 전격 부하를 달았을 때 또는 부하를 달았을 때 발생하는 게 전압 변동률입니다. 전격 부하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발전을 했을 때 고장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 출력을 갖다가 전격 전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격 부하. 최대 부하. 최대 부하인데 고장 나버리면 안 되죠. 고장 안 나고 계속 쓸 수 있는 최대 부하를 전격 부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격 부하, 그러니까 최대 부하를 연결을 했을 때 이제 단자 전압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에 제가 그림으로 좀 많이 보여 드렸듯이 내부 저항 때문에 발생합니다. 발전기 내부 저항이 크면은 전압 변동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여졌죠? 예. 칠판에 그린 것처럼 여기가 내부 저항이고 직렬로 연결이 되잖아요. 부하 저항이 작은데 내부 저항이 크다. 그러면 부하에다가 전압을 100V를 다 걸어줘야 되는데 부하에다 걸어주지 않고 내부에서 다 먹죠. 예. 요게 이제 전압 변동률이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부 저항이 크면 내부 전압 강화가 증가해서 단자 전압이 하게 되죠. 자, 이런 원리로 부하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게 전압 변동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입실론이라고 하고 VN은 전격 전압, 여기 VN은 전격 전압이고 VO는 무부하 전압입니다. 무부하 전압. 부하가 없을 때 전압. 부하가 없을 때 전압은 뭡니까? 그 유도 기전력하고 똑같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일단 여기 타여자 발전기 같은 경우는 타여자나 분권, 부족 복권 같은 경우는 입실론이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는 거는 뭐냐면 무부하보다 얘가 전격 전압이 작은 경우에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 얘가 작으면 이게 입실론이 0보다 크겠죠. 그 타여자나 분권이나 부족 복권 일반적인 경우는 다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전압 변동률이. 근데 평복권은 입실론이 0이 되고 과복권은 입실론이 0보다 작습니다. 과복권은 입실론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앞에서 그림을 그렸듯이 요게 과복권입니다. 얘가 뭡니까? VN이죠. VN이 여기가 VT라고 한 여기가 뭐냐면 이게 무부하 전압이에요. V0예요. 전류가 0일 때 전압이 무부하 전압이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부하가 없을 때 0일 때 전압이 무부하 전압이 되는데 얘가 얘보다 작잖아요. 그죠? 전격보다. 이게 과복권입니다. 그래서 얘는 입실론이 0보다 작아져요. 나머지는 다 얘가 작죠. 평복권은 똑같고 부족복권 그 다음에 여기는 복권만 나오는데 분권 그 다음에 타여자 다 이 부족복권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여자, 분권, 부족복권 이런 것들은 다 입실론이 0보다 크고 평복권은 입실론 0, 과복권은 입실론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전압 변동률이고, 전압 변동률은 나중에 다른 기계에서 자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오면. 병렬 운전은 발전기 한 대 가지고 운전을 하기 힘들 때 여러 대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경부하 운전에서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부하 변동이 클 경우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비기를 소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이런 등등에 사용할 수 있고, 보통 이제 병렬 운전은 직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직권 발전기 같은 경우는 그 두 개를 쓰는 거잖아요. 두 개. 나중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쓰는 경우인데, 한쪽 발전기의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이쪽에 단자 전압이 증가하고, 그래서 다른 쪽에 그 부하가 또 전류가 증가하게 되니까 다른 쪽에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대가 똑같은 전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균합선이라는 거, 요걸 사용합니다. 균합 모선, 요걸 사용한다. 요게 이제 문제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복권은 뭐냐 하면, 복권도 직권 발전기처럼 직권 계좌가 있죠. 그래서 복권은 직권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직권처럼 균합 모선이 필요하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병렬 운전하는 부분인데, 발전기 한 대 있고 두 대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직권 계좌죠. 직권 계좌가 있는데, 직권 계좌 앞에 균합선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필요시에 서로 전압을 맞춰줍니다. 두 대 다 운전할 때는 균합선을 연결시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한 대만 운전한다, 한 대는 운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끊어 가지고 이쪽으로 연결을 끊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병렬 운전합니다. 복권 발전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기도 균합 모선이 있죠. 직권을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34분인데 시간이 좀 문제를 좀 한 페이지 정도는 풀어봐야 되겠네요. 한 페이지 정도 풀고, 한 페이지 풀고 정리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직류 발전기에서 계좌 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거, 요거 했었죠 저번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하는 거 타여자죠. 타여자. 계좌 전류의 그 전류를 굳이, 이 잔류자기라는 거는 이제 자여자 발전기에서 꼭 필요한 게 잔류자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라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직류 발전기의 계좌 전류가 일정할 때 단자 전압과 부하 전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이거 풀어봤나요? 이거 풀어본 것 같은데. 단자 전압과 앞에서 한번 비슷한 게 나왔죠. 단자 전압하고 부하 전류, 계좌 전류가 일정할 때, 요건 이제 그 부하 전류니까 외부 특성 곡선이 되겠죠. 외부 저항 L에 대해서 거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전압 관계이기 때문에 외부 특성 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분권 발전기는 잔류 자석에 의해서 잔류 전압을 만들고, 이때 여자 전류가 잔류 자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흐르면 여자 전류가 점차 증가하면서 단자 전압이 상승하게 된다. 이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요건 전압 확립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었죠. 요렇게 해가지고 전압이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잔류 전압 해가지고 여기가 무부하 특성에서 IF V 이렇게 되는데, 잔류 전압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얘를 가지고 쭉 그 IF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압이 쭉 올라가죠. 이 부분을 전압 확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직류 분권 발전기를 역회전하면 얘는 가번입니다. 역회전하면은 여기 잔류 전압이 있는데, 역회전한다는 거는 자속을 갖다가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만들어주니까 얘 자속을 감소시켜가지고 좀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다 보니까 0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자속이 0이 돼버리고 이제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자속이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파이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전압이 0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압이 좀 있어야 또 전류가 흐를 텐데 전압이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파이가 계속 0이 되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5, 6, 7, 8번 이건 이제 수식 가지고 풀이하는 문제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리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있는데 과제 1번, 2번은 제가 그 과제 열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풀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5번 좀 풀어봐야 되나? 5번 문제 여기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 시간이 37분인데 5번 한번 풀어보죠. 전기자 저항이 0.15ohm이고 전기자 전류가 104A, 유도 기전력이 110.4V인 직류분권 발전기에 단자 전압은 몇 V인가? 단자 전압은 여기 보면 전기자 저항, 전기자 전류, 분권 발전기, 유도 기전력이 있고 단자 전압. 이건 이제 무브할 때 잠깐만 E하고 분권은 분권 같은 경우는 무브할 때도 IF가 흐르죠. I가 안 흐르잖아. 근데 I가 흐르면 만들어서 부하를 달아줘야 되네. 자, 이렇게 달아줬을 때 단자 전압은 여기 전압이에요. 여기 전압. 자, 공식에서 즉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V는 E-IARA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 V라고 하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랑 여기가 지금 병렬이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같습니다. 전압이 같아져요. 그래서 이 전압 V는 어떻게 되냐면 EA가 유기 기전력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준 데다가 여기서 저항을 거쳐서 나가게 되는데 요 거친 이 저항, 요 저항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빼주면 단자 전압이 돼요. 그래서 이 공식, 분권에서는 그냥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V는 E-IARA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RA 값이 지금 전기자 0.15, IA가 전기자 전류 그대로 나오네요. 104 넣어주고 유도 기전력 E가 그대로 나오죠. 여기 문제가 그냥 쉽네요. 바로 그냥 대입해주면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 V는 요 공식 그대로 써가지고 풀면 됩니다. 굳이 뭐 이렇게 표를 해석할 필요가 없네요. 분권 발전기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수화 특성을 가지는 용접기용 전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차동 복권 발전기죠. 그 다음에 부하의 변화가 있어도 단자 전압의 변화가 적은 발전기, 분권이 하고 해당이 되는데 가장 적은 게 평복권이었죠. 평복권이 가장 변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동복권하고 분권이 같이 나오면 가동복권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없으면 분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를 전격 전압 220V로 운전하다가 무부하로 운전하더니 단자 전압이 253V가 되었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여기 전압 변동률 그냥 기본 공식 쓰면 되네요. 무부하가 지금 전압 변동률 기본 공식 요겁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무부하가 VO 요게 253V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220V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220분의 253 마이너스 220 곱하기 100 하면 15%.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꼬아서 낸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들 과제 같은 경우는 과제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회로도 있는 거 회로도에서 그 뭡니까 수식이 있었죠. 그 수식을 잘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볼게요.
직류 발전기에는 타여자 발전기, 자여자 발전기가 있고, 자여자 발전기에는 분권, 직권, 복권 발전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무부하 특성하고 외부 특성은 직류기뿐만 아니고 다른 기기에서도 다 이런 특성을 다 관찰을 합니다. 무부하는 부하가 없을 때,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0일 때에 계좌 전류하고 단자 전압의 관계를 표시하는 거고, 외부 특성은 부하가 있을 때 부하 전류하고 단자 전압의 관계.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는 건 부하가 커진다는 거죠. 부하가 증가하면 아무래도 뭡니까? 단자 전압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기 발전기 특성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그 특성을 좌지우지하는 게 보면 이제 전압 변동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전압 변동률이 커지기 때문에 이 발전기는 좀 안 좋은 발전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좀 덜 떨어지면 발전기가 좀 특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렬 운전에서는 직권하고 복권이 균합 모선을 쓴다 이런 거, 요게 이제 좀 핵심입니다. 최소한 이제 여기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과제는 제가 언제까지 할까요? 과제는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한 2주 드릴까요? 2주? 2주 동안 제가 아직 안 올렸는데 2주 동안 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면서 좀 안 풀어준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5분 동안 자유시간 드릴 테니까 5분 있다가 마치도록 할게요.